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화제인 신아름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 IT 박람회 CES가 지난 1월 개최됐습니다. CES의 주최사인 전미소비자가전협회는 올해 주목받을 만한 6가지 기술 중 하나로 장애 완화를 돕는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을 꼽았는데요. 이번 CES 2024에서 전자의수로 최고 혁신상을 받은 만드로 이상호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만드로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드로의 대표 이상호고요. 저희 만드로라는 의미는 사실 뭐 만든다는 뜻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회사 이름이 되겠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상지 절단 장애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손가락이나 손을, 팔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전자의수를 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CES 2024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은 소감을 말씀드리자면은 뭐 이보다 좋을 수가 없죠. 일단 저희가 하는 일은 아주 소외 계층인 분들을 위한 제품을 만드는 건데 뭐 사고로 손이 없거나 팔이 없는 사람들 아주 많이 잡아도 우리나라에 15만 명 정도, 그러니까 적은 숫자죠. 근데 이런 분들을 위한 일을 하는 게 사실 많이 알려진다는 것이 저희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고객분들께도 도움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인정을 받았다. 저희가 하는 일이 기술이나 가치가 인정을 받았다는 게 저희한테는 매우 뜻깊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최고 경영자가 이번 CES에서 만드로를 방문해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전시회를 보통 한 4일 정도 해요. 그래서 언제였더라? 1월 9일부터 12일이죠. 그래서 1월 9일 날 아침에 이제 전시를 시작하면 보통 10시 반부터 시작을 해요. 10시에서 10시 반. 근데 8시 반밖에 안 됐어요. 저희가 막 준비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 수석 연구원 정도 되는 두 분이 오시더라고요. 한참 저희 설명을 듣더니 자기 보스를 데리고 오겠대요. 오후 한 4시쯤에. 그래서 그래라. 일단 저희는 우리 계속 있을 거니까. 우리 바쁘겠지만 일단은 오신다면 뭐 설명 잘 해드리겠다 했더니 이제 오후 한 3시쯤 돼가지고 좀 나이 많으신 분을 모시고 오더라고요. 이분이 그 말씀하신 보스냐? 근데 왜 1시간이나 일찍 왔냐? 그랬더니 한 명 더 올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오신 분이 사티아 나델라 그리고 그 일행분들이 오셨는데 이제 오셔서 이제 저희 시연을 잠깐 보시고 가셨는데 아마도 그게 관심을 보이신 이유가 현재 하는 일과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봤거든요. 왜 여기에 관심이 있냐? 그랬더니 이제 수석 연구원께서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닌데 일단은 관련이 있어서 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시연을 잠깐 보고 이제 떠나시긴 했는데 또 콕 집어가지고 저희랑 몇 군데만 들렀다 가시더라고요. 그게 조금 신기해서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전시가 끝나기 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번 더 왔다 갔어요. 그래서 오시더니 이제 마지막 날은 자기들 일행을 다 데리고 오더라고요. 10몇 명을. 그래서 한참 설명을 했죠. 우리가 이 일을 왜 시작했고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에 관심이 왜 있냐 그랬더니 여전히 답변은 피하는데 어쨌든 뭔가 휴머노이드라는 것에 관심이 좀 있어서 여기를 찾아온 것 같고 보통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데는 팔, 다리 같은 건 잘 만드는데 마지막으로 만드는 게 손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손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니까 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손을 저희가 싸게 만들고 잘 만들 수 있으니까 아마도 이 기술에 관심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CES 2번째 참가에서 성과를 내셨으니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주변 반응은 어떤가요? 네, 뭐 주변 반응은 일단 저희는 이 일만 계속 해온 사람들이고 저희의 뭐라고 할까 고객분들이나 저희가 하는 일을 잘 아는 분들은 사실 크게 놀라워하진 않으세요. 그냥 저희가 꾸준히 이 일을 해온 결과가 나온 거니까.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와 이런 회사가 있었구나 그렇게 신기하게 쳐다봐 주시긴 하죠. 그래서 주변 분들은 이제 때가 됐다 이제 물 들어왔으니까 노를 저어라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이제 일을 좀 확장할 때가 됐구나 이러면서 투자도 좀 받고 좀 사업을 좀 키워라라는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이 명함을 이제 잘 파서 이제 요거 돌아다니면서 이제 일들을 좀 많이 따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주변에서는 어쨌든 좋은 신호가 이제 새해 들어서 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청룡의 해에 이제 새로운 뭔가 날개를 펴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저는 근데 김치국 먹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할 수 있는 일만 천천히 해나가는 중입니다.
네, 이번에는 만드로의 사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최고 혁신상을 받은 제품이 마크 7D인데요. 어떤 제품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크라는 거 보통 이렇게 히어로 무비 같은 데 보면은 뭐 아이언맨 같은 뭐 마크 1, 2, 3에서 뭐 42, 뭐 85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런 마크라는 게 사실 버전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버전 1, 버전 2, 버전 3인데 이제 저희께 이제 7D면은 7번째 버전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했던 일이 이제 요거예요. 이 제가 여기 들고 있는 요 손가락 안에 이제 모터랑 감속기랑 컨트롤러랑 모든 게 내장되어 있는 이 로봇형 손가락인데 이런 게 필요하신 분이 있죠. 우리나라에 보면은 상지 절단 장애인이 손가락부터 어깨까지가 15만 명 정도 돼요. 2017년도 통계가 14만 7천이었으니까 지금 한 15만 명 된다고 볼게요. 그 중에 이제 84.2% 제가 기억하는데 그 숫자가 부분손 절단 장애예요. 손이 보통 사고로 다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다치기 시작하겠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다가 이제 심하게 다치는 분은 위로 올라가서 절단을 하기도 하는데 절단 장애의 대부분이 손이 이만큼 일부라도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이제 우리가 의수라는 걸 만들 때 있어서 중요한 게 모터라는 걸 집어넣어야 되고 전자 회로를 넣고 뭐 감속기나 이런 걸 넣어야지 힘을 내면서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가장 중요한 부위가 이 손바닥, 손등의 공간이에요. 이 공간이 저희가 뭔가 잘 쓸 수 있는 공간인데 이 공간에 뭔가 전자 회로와 모터를 집어넣어야지만 구현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사람이 84%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희가 이 손가락 안에다 모든 걸 다 집어넣었어요. 잠깐 제가 시연을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그래서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면은 이분은 실제로 그 파키스탄 외국인 노동자분의 손을 저희가 3D 스캔한 다음에 이제 검지손가락을 만들어 드린 사례예요. 실제로 여의도에서 가까운 한강성심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이런 분이 그러면 의수를 어떻게 쓰냐? 남아있는 손가락 3개나 있잖아요. 사실 4개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반지처럼 착용을 하고 이렇게 구부리면은 따라가서 구부러지고 그리고 펴면은 같이 펴지게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간단하게 뭘 하나 잡아볼게요. 종이 같은 거 하나 잡는다 치면은 이렇게 잡고 나서 이제 멀리 계셔서 제가 이걸 빼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요거를 빼는데 적당한 힘이 들어가요. 이걸 우리가 악력이라고 하죠. 네. 이런 구현하려면은 모터랑 감속기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결국 기계적인 장치들. 그걸 전부 다 손가락 안에 집어넣고요. 그럼 이게 그럼 세상에 없던 기술이냐? 당연히 있죠. 근데 기존 제품이 한 1,000만 원 정도예요. 손가락 하나가. 그럼 5손가락, 4손가락 이렇게 만들면은 몇 천만 원씩 받거든요. 맞춤 제작까지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해서 자체 기술로 해외 특허도 피해서 저희 특허도 출원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50만 원에 만들어요. 20분의 1 정도 가격을 저희가 만들 수 있다고 치면은 앞으로 대량 생산을 하면 더 싸질 거고 그 요 기술은 단지 이 손에만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 팔이 필요한 휴머노이드 같은 로봇에도 넣을 수가 있고 이런 것을 쓰기가 아주 적절해지죠. 이거 하나가 그냥 모듈형 기술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합하면 5손가락도 만들 수 있고 뭐 다른 손도 만들 수 있고 로봇 그리퍼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하게 쓸 수가 있죠. 이게 저희가 최근에 받은 혁신상을 받은 제품입니다. 네, 마크 7은 마크 7D와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마크 7을 저희가 먼저 기획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5손가락을 가지는 손을 먼저 만들자고 해서 이제 마크 7이라는 걸 만들고 버저닝을 하고 이제 개발을 해 나갔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분손 절단 장애인이 많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이름을 약간 다르게 불러야 사람들이 혼동이 없겠다 싶어서 그냥 임의로 지어낸 이름이 마크 7의 뒤에다가 디짓이라는 걸 하나 넣자 해가지고 개별 손가락이라는 뜻으로 D를 추가한 거고요. 마크 7이라 하면은 마크 7 뒤에 5개가 모인 하나의 완성된 손을 의미합니다. 네, 전자의수를 만들기 위해 자체 모터를 개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그 기술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기에 앞서서 그럼 모터가 뭐 그럼 새로 개발해야 되는 거였냐부터 질문을 좀 바꿔보면요. 네. 이 기존에는 그럼 이제 모터들을 보통 어디서 사다 썼냐 이런 의수에 들어가는 작은 크기 모터들은 보통 스위스라는 회사에서 모터를 잘 만드니까 그 회사 제품을 써요. 대신에 그 비용도 좀 비싸요. 이제 그럼 우리가 그 비싼 모터를 사다가 이제 비싼 감속기를 달아서 이제 의수를 만드는 게 기존의 방식이라 하면은 그러면 이제 손가락 하나 가격이 몇백만 원 하겠죠, 재료비만. 네, 그런 것들을 전 해결을 하고 싶었고 하는 김에 완전히 새롭게 만들고 싶어서 그럼 우리도 모터도 직접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모터를 직접 우리가 만들게 되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 맞춤형으로 모터를 그때그때 바꿔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의 손이라 보면은 엄지가 굵고 중지, 약지, 그리고 검지 이 3개 손가락은 여기 3 손가락은 조금 더 이 소지보다는 굵죠.
그럼 우리가 모터를 종류별로 만들면은 힘을 내야 되는 손가락은 힘 있게 세게 뭔가 잡을 수 있게 하고 뭔가 제스처 같은 게 필요한 이 새끼손가락은 조금 더 이제 가느다란 모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손가락을 좀 더 가볍게 만들 수 있고 얇게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으려면은 모터 자체를 이제 국산화하고 자체 기술로 만들 수 있어야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손가락 안에 내장될 수 있는 작은 크기 모터를 이제 만들게 된 게 그런 이유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기존 제품보다 훨씬 저렴하면서 힘은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됐죠. 그게 이제 코로나가 시작했던 시점부터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까지 대략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 시간을 내서 만들게 된 녀석입니다. 네, 2단 감속기 구조로 설계됐는데요. 왜 2단으로 나누신 건가요? 예전에 기존 방식하고의 비교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일단 감속기라는 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게 힘을 내려고 하면은 이제 뭔가를 꽉 잡아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럼 모터가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부터 설명드릴게요. 그 RPM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Rotation per minute. 네. 보통의 이런 작은 크기 모터는 3만 RPM 내외가 나와요. 3만 RPM이면은 1분에 3만 번 회전하는 거니까 나누기 60을 해볼게요. 초로 우리가 알기 쉽게 1초에 몇 번 회전하는지. 3만 나누기 60 하면 500이죠. 네. 1초에 500번이나 돌아요. 그러면 이게 손가락은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한 90도 정도 움직이는데 얼마냐? 한 1초면 돼요. 그죠? 네. 그럼 90도를 움직이는데 1초면은 한 바퀴 약간의 수학을 해볼게요. 360도를 도는데 얼마나 걸려야 되냐면은 4초면 되는 거죠. 네. 계산해보면 0.25 RPM 정도, 아니 RPS, 그러니까 한 15 RPM 정도 나올 거예요. 네. 15 RPM을 만들어야 돼요. 3만 RPM을 가지고. 그러면 3만 나누기 15 하면 얼마냐? 2000대 1일 거예요. 암산이 굉장히 빠르십니다. 뭐 사실 저도 생각하면서 하니까 머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2000대 1이라 해볼게요. 2000대 1의 감속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필요하면은 조금 더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좀 빠르게 잡는 사람, 뭐 느리게 잡아도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500대 1에서 3000대 1의 감속을 이 조그마한 손가락에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구현했냐면은 사람의 손가락을 볼게요. 이 제 검지 손가락만 보면은 이렇게 구부려 보면 가장 긴 이 마디가 있죠. 네. 요 마디에다 보통은 모터랑 감속기를 다 집어넣고 이제 만든 게 이 감속기랑 모터가 합치면 한 4,500만 원 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크기가 공간이 작으니까 네. 이 작은 공간 안에서 최대한 정밀하게 만들어내려면 그만큼 비싼 장비로 아주 좋은 재료로 아주 한 땀 한 땀 정성적으로 깎아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1,000만 원 받아도 이상하지 않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왜 2단 감속기를 만들었냐면은 이 손가락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예요. 기존의 방식은 이 손가락 앞에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었고 그런데 저희는 최대한 모터를 앞쪽까지 민 다음에 이걸 같이 구부러질 수 있는 구조체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감속은 이 우리가 생각하면 이 손가락을 이렇게 살짝 구부려 볼게요. 요 두 번째 관절은 여기를 기준으로 모터가 앞에 달려 있고 그리고 이 관절의 앞단에 작은 고속이지만 작은 비율로 이제 감속을 하는 첫 번째 감속기가 들어가고 두 번째 감속기가 이 큰 공간 관절 안에 들어가요. 공간이 옛날보다 훨씬 더 넓어졌기 때문에 만들기도 쉬워졌고 그래서 기존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되고 그럼 재료비가 얼마냐? 다 합쳐서 한 재료비로 치면 한 10만 원대 좀 넘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50만 원짜리 손가락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2단으로 감속기가 나눠지면 뭐가 좋냐? 아까 1500대 1에서 3000대 1이라고 했는데 그게 사람마다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맞춰나가기 용이에요. 그러면서도 인체의 비례에 맞는 손가락 길이를 만들 수가 있고 그게 가능하게 된 게 이런 구조 설계 때문입니다. 네, 근전도 신호를 이용하는 게 특징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근전도 센서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요. 네. 사실 제가 아까 여기 보여드렸던 이 녀석은 사실 근전도까지는 아니고 사람의 손가락 움직임을 미러링하게 따라가게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관성 움직임 센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근전도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센서죠.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약간 팔을 걷어볼게요. 네. 그 아래팔 절단 장애인 혹은 이게 손이 좀 남아있는 절단 장애인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건데 저희가 팔이 있으면 이 안쪽에 이 신호는 살짝 주먹 쥐듯이 힘을 꾹꾹 주면은 팔의 근육이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밖으로 이렇게 해도 이제 바깥에 근육이 움직이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요 두 개의 신호를 개별적으로 읽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좀 어렵다 싶으시면은 컴퓨터에 마우스 우리가 버튼 보통 2개 정도 쓰잖아요.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 그런 느낌으로 이제 안쪽 센서, 바깥쪽 센서를 놓고 근전도 신호라는 건 결국 안쪽의 근육을 세게 움켜쥐듯이 신호를 주면은 잡고 밖으로 펴듯이 신호를 주면은 손이 없더라도 그런 움직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놔지고 이런 기본적인 원리가 이제 쓰이게 되고요. 물론 이게 센서가 더 많아지면은 조금 더 다양한 잡기 동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개인 맞춤형으로 이제 학습 훈련을 약간 시키고 그리고 약간의 기계 학습, 뭐 AI 아주 미세한 AI죠. 그냥 뭐 어차피 고성능 컴퓨터가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걸 통해서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소프트웨어를 맞춰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절단 장애인분의 경우는 이제 내가 잡는 행위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옛날 오락실 같은 거 게임기 보면은 버튼 2개 달린 게임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바깥쪽 안쪽 이렇게 바깥 안 아니면 안 바깥 아니면 안쪽 2번 바깥 2번 아니면은 주먹 지지대 꽉 힘을 주면 양쪽 다 버튼이 눌러지는 것처럼 동작을 하죠. 이런 식의 신호를 받아서 사람의 의도를 파악을 하는데 이거 말고도 방법은 많이 있죠, 사실은. 그 뭐 일론 머스크 같은 분은 이제 머리에다가 뭐 심는다고도 하잖아요. 네. 아직 갈 길은 멀긴 한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네. 아니면 그냥 내가 이거 잡을 거야라고 이제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잡고 싶으면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해도 자동으로 잡힌다든지 그런 게 이제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근전도는 가장 직관적이지만 뭔가 생체 신호를 쓰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사용해 본 사람들은 만드로의 전자 의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사람마다 다 목적이 다르고 요구사항이 다르세요. 그래서 뭐 딱 객관적으로 아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을 하긴 좀 어려운데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사람이 하고 싶었던 일을 일부라도 좀 해소해 드리면은 그것 때문에 만족도가 좋아지기도 하고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걸 전혀 못하게 되면 만족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이 양손이 불편하신 분들은 양손이 불편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제대로 하나도 못 하시는데 이제 기능을 회복하게 되면은 뭔가를 잡을 수 있으니까 장시간 잡고 있어도 이게 뭐 그렇게 뭐 전기를 많이 쓰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제 도움을 받죠. 예를 들어서 오른손이 절단되신 분들이 보통 왼손으로 옮겨가서 작업을 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글씨를 잘 쓰는 거, 뭔가를 뭐 잡고 뭔가를 장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이제 주로 쓰던 손이 불편해지니까 이제 이 손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힘들죠 많이. 네, 그런 분들에게 이제 다시 이 손의 기능의 일부라도 회복이 되면은 다시 이 손으로 연필을 잡고 글을 쓸 수도 있고 또 양손으로 뭔가 조립해야 되거나 해야 되는 경우들이 꼭 존재하거든요.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제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손을 다치기도 하시는 거기 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양손으로 뭔가를 잡고 조립을 하거나 뭔가 일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 생활이 많이 좋아지죠. 그래서 사실 만족도라고 하면은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저희가 숙제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의 손이라는 게 보면은 이론 기능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수엔 이론 기능은 없거든요. 그냥 어느 정도 이 정도에서 멈춰 있고 구부러지고 펴는 거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 되니까 기본적인 잡기는 되지만 뭔가 이분들이 정말 요구하는 그런 정도의 자유도는 아직 안 나오죠. 근데 그걸 만들기도 꽤나 요원한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아예 방치해 놓고 있을 수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런 것들이 저희의 숙제로 항상 남습니다. 네, 이번에는 만드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다가 돌연 창업 전선에 뛰어드셨는데요.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보상이 따를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장 제가 좋아했던 그 당시 좋아했던 일은 3D 프린팅이라는 거를 제가 취미생활로 많이 했었어요. 보통 그런 말 있잖아요. 덕업일치를 한다 뭐 이런 거. 네. 전에 있던 회사에서도 꽤나 재밌는 일들을 많이 했었긴 했는데 이 회사에서 계속 있다 보면은 언젠가 퇴직을 하면 뭐 한 55, 60에는 무조건 나가야 될 테고 그때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다는 거는 금전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 이후의 생활은 사실 뭐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 나중에 50사서 대보면 알겠지만 일단 이제 뭐 하여튼 저의 친한 사람들은 대충 그 회사에 계속 오래 다니고 있고 저는 그래서 좀 고민을 했죠. 그 당시 34살의 나이였고요. 한국 나이로. 그럼 가장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그래서 지금 당장 좋아하는 건 3D 프린팅이니까 이걸 가지고 그 회사를 하나 빨리 만들어 보자. 망하면 취업을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요. 그게 저의 첫 번째 계기였습니다. 그걸 하면은 뭐 인생을 배울 수 있는 거니까 회사라는 조직 안에 있으면은 사실 회사 안에서의 일밖에 못 배우거든요. 이게 하나의 큰 연구소니까 뭔가 계속 연구만 하고 개발만 하다 보면은 이제 사회가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없고
꽤나 나름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연구소니까 이제 그런 분들과 교류하는 건 되게 좋지만 뭔가 세상을 알아가는데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바닥에 나와서 한번 일을 해보기로 했고요. 그게 이제 저는 하나의 수단이 창업이었죠. 네, 국내 의수 시장 규모와 해외 의수 시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내 의수 시장은 크지 않고 전 세계 의수 시장도 크진 않습니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상지 절단 장애가 14만 7천 명, 2017년도 기준으로. 그럼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의수를 이제 자기 돈 내고 사냐? 그러지 않고 그냥 버티는 분들도 있어요. 손가락이 마디가 한두 개씩 없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살아가시고 아예 어깨까지 없는 분들은 쓰시긴 하지만 그 유명한 여자 유튜버 분 중에 이제 바디빌딩 같은 거 하는 유튜버 분도 사실 의수가 2개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때는 잘 쓰지 않으시죠. 네, 뭐 그렇게 보면은 사실 의수가 꼭 다 구매한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럼 결국은 복지 혜택의 수준에 따라가거든요. 우리나라 복지 혜택 수준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수가 비싼 전자의수는 뭐 5천만 원짜리도 있고 비싼 건 1억 원짜리도 있는데 그런 걸 나라가 사주진 못하죠. 보통 많이 주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한 3년에서 4년에 한 번 나오거든요. 그럼 그게 결국 지금까지는 시장의 규모였고 많이 잡아도 500억 정도? 네, 우리나라 전체 규모가. 네. 전 세계로 보면 1조 원 좀 넘는 정도. 그러니까 사실 시장의 규모는 의수로만 치면 매우 작죠. 네, 만드로의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앞으로의 글로벌 진출 계획은 없으신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저희 전략이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저희가 하고자 하는 미션은 정해져 있는데 뭐 돈이 없어서 전자예술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시장 규모가 작은 것도 하나의 방해 요소가 되긴 하죠. 왜냐하면 갑자기 시장 규모가 저희가 뭐 제품을 잘 만들었다고 해서 아주 시장 규모 확 커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 저희가 뭘 해야 되냐? 몇 년 동안 고민을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좀 답을 좀 찾은 것 같아요. 저희가 만드는 이런 기술로 단지 그냥 전자의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휴머노이드 로봇도 만들 수 있고 손이 필요한 어떤 곳들에 손을 공급해 줄 수 있으니까 그게 로봇이든 사람이든 모두를 위한 하나의 로봇 손을 만드는 회사. 그렇게 된다면은 의수 시장은 전 세계가 1조 원 매출밖에 안 되는 작은 시장이지만 휴머노이드나 로봇 마네킹이나 어떤 로봇 세계로 가면은 그게 뭐 100조 원이 될지 우리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세상을 우리가 뭔가 목표로 해서 이 손을 좀 더 고도화시키고 잘 만들게 되면 결국에는 모든 절단 장애인 분들께 그 혜택이 더욱더 좋은 품질의 저렴한 의수로 장시간 쓸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도 진출을 해야 되고 여러 나라의 피드백도 받아서 이제 이 로봇 분야의 수요라는 걸 새로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네. 그런 협력을 해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죠. 네, 마지막으로 만드로의 올해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올해 목표는 지금까지 개발해 놓은 것들을 상용화를 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손 절단 장애인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의 첫 번째 이제 올해 집중하는 타겟인데 손이 부분적으로 없는 분들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뭐 검지 손가락 없는 사람, 엄지가 남아 있고 네 손가락 없는 사람, 애매하게 절단되신 분들 그런 제품들을 이제 잘 만들어내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 그리고 아주 비싸지 않게 제품을 시장에 이제 출시해서 많은 분들께 혜택이 가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제 로봇을 이미 하고 있는 회사들은 많거든요. 서빙 로봇이나 순찰 로봇이나 이런 회사들과 협력을 통해서 기존에 없던 제품을 세상에 보이는 거.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많은 시장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 나갈 것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저희 회사도 좀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과 로봇 등 기술의 혁신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혁신의 공통점은 사람을 향한다는 것인데요. 휴먼테크를 대표하는 기업 만드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CES 최고 혁신상을 시작점으로 앞으로 더욱 성장할 만드로의 미래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상호 대표님 고맙습니다.